자, 두 번째 실습 예제로는 트위터와 같은 SNS 페이지에 대한 기초적인 구현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뤘던 장바구니 예제와 마찬가지로 내장 객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서버에 연동을 해주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서버에 저장해두는 일들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문제의 초점을 JSP 내장 객체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해봅니다. 자, 다만 장바구니와 다르게 트위터 같은 부분은 내가 게시한 글을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체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을 해서 소위 서버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공용 저장소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현재 톰캣 서버가 톰캣이 수행되어졌을 때 만들어져서 그 톰캣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톰캣을 종료하고 다시 구동하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어져 갈 것이고, 다만 톰캣을 종료하고 나면 서버상에 누적되었던 내용들은 모두 다 유실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중 접속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사용자마다 ID 값들을 별도로 유지해서 각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구분을 해가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회원 로그인과 같은 인증 처리 과정들은 모두 다 생략을 했고, 그냥 ID만을 통해서 각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문서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바구니와 마찬가지로 트위터 로그인이라는 로그인 페이지는 그저 하나의 정적인 HTML 문서로 작성되어지면 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교재 예제에서는 JSP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의 영상에서는 HTML 문서로 바꿔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단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름만 입력받아서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트위터 리스트라는 JSP 문서로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 페이지가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기본 내용들, 즉 이제까지 모든 사용자가 트윗한, 게시한 그런 모든 글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이기도 하고, 또 사용자가 이 창 어딘가에 새로운 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은 twitter.jsp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역할을 나눠 보았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및 각 페이지 간에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장바구니와 마찬가지로 회원 인증에 대한 처리들은 따로 하지 않았고, 또 각 페이지별로 현재 인증된 사용자인지에 대한 확인들을 다 생략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페이지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역시 부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형태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고, 1차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용자 요청이 twitter login.html이라는 문서에 가해지게 되면 그냥 하나의 정적인 문서로 하나의 폼 태그 안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주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은 유저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twitterlist.jsp라는 문서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twitterlist.jsp라는 문서는 현재 사용자에 대한 이름들을 세션 정보에 저장해 주도록 할 것이에요. 내가 한번 로그인한 다음에는 매번 글을 작성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하는 일을 해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로그인한 후에 로그아웃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션 정보에 저장을 해놓고 실제 내가 글을 게시한다라든가 등등의 작업을 할 때 내 사용자 정보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션의 속성에다가 유저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용자에 전달된 유저네임 값을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twitterlist.jsp에는 현재까지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에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현재 사용자가 새로운 트윗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폼 태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하고 나서 게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전체 사용자에게 게시하는 효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서버상에 영구로 보존하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tweet.jsp라는 페이지로 현재 입력된 내용,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달아가지고서 사용자의 입력한 내용을 전달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 tweet.jsp는 현재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게시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내용을 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현재 트윗되어지는 내용들은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저장을 해줄 것이고, 메시지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두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메시지스라는 어레이 리스트가 없으면 생성을 하고, 있으면 현재 그 객체에다가 트윗 내용들을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twitterlist.jsp로 복귀하도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이제 리스폰스 객체의 send redirect를 한번 이용을 해서 복귀하도록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현재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 볼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현재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그 처리를 가장 기반이 되어지는 twitterlist.jsp 내에서 현재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트윗 내용들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해주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트위터 로그인.html 문서는 교재 예제에서는 JSP 문서로 되어 있으나 강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정적인 문서 HTML로 변환해서 테스트한다 라고 했었죠. 서버의 부담을 괜히 가중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의 정적인 HTML 문서를 두되 폼 태그를 통해서 아까 장바구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ID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입력받은 내용은 포스트 방법으로 현재 이 문서와 같은 경로에 있는 twitterlist.jsp에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twitterlist.jp의 문서를 살펴보면 현재 이 페이지에서 입력한 유저네임 값을 전달받는 일을 얘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로그인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별도의 JSP 문서에서 해줘야 되긴 하지만,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twitterlist.jsp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 전달받은 값의 인코딩 값을 바꿔주었고, 현재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유저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저장하도록 했어요. 자, 앞에 장바구니와 달리 무조건 세션에 저장하기보다는 유저네임 값이 널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유저네임 값이 뭔가 제대로 된 값이 전달되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전달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세션이 새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긴 할 거예요. 기존의 세션이 유지되어지면서 아이디만 바뀌어지는 상황은 또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세부적인 얘기들은 다 생략을 했고, 하여튼 전달된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면 세션에 유저라는 이름으로 전달받은 유저네임 값을 저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트위터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 뒤에 가서 다루어지긴 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장바구니 경우에서 대략 살펴봤으니까 먼저 다뤄볼게요. 현재 어플리케이션 객체로부터 메시지스라는 속성 값의 어레이 리스트를 얻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 메시지스라는 어레이 리스트 값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이미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스로부터 각각의 문자열들을 얻어와서 하나하나의 메시지마다
하나의 목록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화면에 쭉 나열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 이 twitterlist.jsp라는 코드가 수행이 되어지면 기본적인 목록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로그인 페이지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수행하면 로그인 창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내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게 되면 현재 골뱅이 찬수라고 되어 있어서 @마크 찬수 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자가 새로운 값을 트윗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체 글의 목록이 나와야 되지만 현재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null 값이기 때문에 목록의 내용을 출력하는 일은 생략이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트윗 창을 통해 가지고서 값을 입력하는 것은 세션 객체로부터 아이디를 얻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언제건 간에 계속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력창에 입력된 내용은 트윗이라는 이름의 서브밋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입력된 값을 매달아서 역시 포스트 방법으로 tweet.jsp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tweet.jsp에서는 전달받은 리퀘스트 객체의 인코딩 값을 UTF 파일로 바꿔줄 것이고, 그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메시지라는, 즉 우리가 앞에서 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트윗할 내용을 매달아서 현재 tweet.jsp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전달되어진 메시지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얻어오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현재 세션 객체로부터 사용자 아이디 값도 같이 얻어온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메시지스라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얻어와서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 없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데이트 객체를 통해서 현재 트윗한 날짜 시간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오고, 그 시각 정보와 함께 어떤 사용자가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가라는 것을 일정한 형식으로 메시지스라는 객체의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로그 메서드를 통해서 톰캣 콘솔 창에다가 어떤 메시지가 추가됐는지를 가시적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witterlist.jsp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실행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hello라고 입력하고 트윗 눌러주게 되면 현재 입력된 값이, 트윗한 값이 날짜 시각 정보와 함께 같이 전달이 되어지겠죠. 브라우저를 하나 따로 수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주소창에서 복사해 가지고서 로그인부터 해줘야 될 테니까 이제 트위터 로그인.html을 실행을 시킵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찬수라고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찬수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트윗하게 되어지면, 자, 이제 찬수가 로그인했을 때는 기존에 영문자 찬수가 입력한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로 내가 트윗한 내용이 같이 추가가 됐죠. 자, 그 내용에서 현재 이쪽 페이지에서도 새로 고침해 주게 되면 역시 우리 엣지 브라우저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션 정보들은 각각 고유하지만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띄워가지고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 띄워가지고서 이번에는 길동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로그인 한 다음에 길동이 입장에서 하하하하 라고 입력을 해보면 역시 기존의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길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될 것이고, 역시 새로 고침해 주거나 역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호호호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어지는
다시 엣지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추가가 되어지는 그런 구성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다만 이 예제에서도 어떤 중간에 페이지를 부적절하게 접근을 했을 때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19번째 줄에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로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현재 메시지라는 즉 전달받은 문자열을 뭐뭐뭐 추가됨이라는 형태로 로그 출력을 수행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면 여기 보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죠. 각각 어떤 내용들이 출력됐는지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콘솔 창에 빨간 글씨로 나오는 부분은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캣이 수행되어지면서 각종 로그 출력들, 즉 시스템 관리자가 이 톰캣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각종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출력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로그 출력도 그냥 빨간색 글씨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세션 객체와 더불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현재 웹서버에 접속 중인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이 되어져야 하겠지만 이 예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게시글이라는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예제처럼 각각의 웹문서들에 대해서 살짝 인증 처리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중간에 임의의 문서를 직접 접근했을 때 오동작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객체들의 특징들과 주고받는 정보들의 유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당히 수정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실제 SNS 프로그램처럼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을 수정한다든가 삭제한다라는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다는 듯한 처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면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게시되어지는 글들은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입출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현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